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케이스를 말합니다. 일단 먼저 신혼부부 100만 쌍이 처음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자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간소득 같은 경우는 2022년 6,7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265만 원으로 7.0% 증가했어요. 맞벌이 비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그리고 임금 증가율 같은 경우는 2.8% 증가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금 1년 만에 부부의 연간 소득이 7.0% 증가한 거는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그리고 특히 1억 이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17.9%였습니다. 그런데 20.7%로 2.8%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 미만인 케이스, 여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감소했어요. 구간별로. 하지만 7천만 원 이상인 케이스는 2022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결혼을 적게 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비율상으로 많이 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했는데, 그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좋은 흐름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평균 소득 추이 그래프입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4.2,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7, 그 다음에 4.3, 3.7, 4.9, 6.9, 6.1, 7.0이에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즉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의 소득인 사람은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 10쌍 중에서 9쌍이 빚지고 결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대출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87.8%, 전년 대비해서는 1.2% 줄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대출 중환가 같은 경우도 1억 7,051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3.9% 증가했어요. 대부분 빚쟁이로 결혼을 시작하고 금액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결혼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을 대한민국 부부들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혼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또 빚이 많다 보니까 애를 낳는 것도 미루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대출 잔액 중간값 추이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 걸 느껴집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7,778만 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억 7,051만 원, 1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비율상으로 본다면 2.19배가 증가한 겁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오빠 어떻게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해? 오빠 아파트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해. 또 이제 딜러들이 자네 아파트 아니면 내 딸을 못 주겠네. 이러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거주 비중을 보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5년도 64.7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74.5까지 10% 더 늘었습니다. 즉 대다수 케이니어들이 이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보입니다. 반면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케이니어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한여를 피해서 외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자녀 비중 한번 볼게요. 무자녀 비중 같은 경우는 46.4에서 지금 1.1이 증가한 47.5로 나왔고, 평균 자녀수 같은 경우도 0.65에서 0.63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가지거나 못 가지는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녀 없는 외벌이 비율 같은 경우는 42.6%, 꽤 높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비경제 활동 인구일 때 자녀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41.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전업주부인 케이스는 고작 1.5밖에 안 되고, 자녀가 없는데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무려 41.1%나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를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K녀들은 걸스건 데니시, 경력잔들 등을 외쳤지만 막상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 눌러앉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41.1%, 적은 비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통계만 보더라도 K녀들 같은 경우는 결혼한 이후 전업주부로 개꿀 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는 결혼하면 자유를 잃고 여자는 결혼을 하면 자유를 얻는다라는 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외벌이 추이입니다. 보시면 맞벌이 비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외벌이 비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현상이 남자들이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자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대한민국 K녀들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그리고 또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남자들도 맞벌이 할 수 있는 여자를 많이들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전업주부로 개꿀 빠는 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개꿀을 빨 수 있는 시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보니까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고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보이는 이유가 K녀들의 마인드 변화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호전되기보다는 더욱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스스로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야 이 전반적인 트렌드가 조금 호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